안녕하세요. 마음의 양식을 쌓는 시간,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한 남자의 경이로운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를 불태워 강철 같은 의지를 만들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세상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당신의 선한 마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둠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압니다. 아무런 동기도, 의욕도, 열정도 없이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뼈저리게 느껴봤습니다. 인생의 첫 20여 년은 그저 끝없는 어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열정도, 의욕도, 가야 할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도 매일 아침 몸을 일으킬 수 있다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불꽃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초인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들은 대단한 영웅의 서사시가 아니라 길을 잃고 매일 포기하고 싶었던 한 평범한 인간이 스스로에게 들려줘야만 했던 처절한 독백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 저는 현실이 아닌 상상 속의 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 과거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당시 제 몸무게는 136kg에 육박했습니다. 저는 흑인이었고 지난 80년간 미 해군 역사상 단 36명뿐이었던 흑인 네이비실이 되겠다는 허무맹랑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물을 지독히 무서워했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초콜릿 도넛을 곁들인 초콜릿 밀크세이크였습니다. 달리기는 해본 적도 없고 물에 대한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 제가 136kg의 거구로 네이비실이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지금 웃으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라도 웃었을 겁니다. 해군에 입대하려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48kg을 감량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달리는 중에도 식단을 조절하다가도 수영을 하다가도 저는 매일 매 순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끝에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단 하나의 영상이었습니다. 네이비실 훈련을 수료한 18명의 대원들이 졸업식 단상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만약에 저 까만 얼굴의 나도 언젠가 저 무대에 설 수 있다면 어떨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 기적을 내가 이뤄낸다면 어떨까? 그때는 소셜미디어도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고긴스, 석 달 만에 48kg 감량 도전, 같은 유튜브 영상도 체계적인 다이어트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의 이 고독한 싸움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저의 어머니만이 그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더러운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과 혹독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것을 책임감의 거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매일 거울 속에 저는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죽음의 문턱에서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후회를 남기며 눈을 감고 싶은가? 매일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48kg을 감량했고 네이비실 훈련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뚱뚱하고 게으르고 지저분해 보였을 겁니다. 그 누구도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제 안의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늘 무언가로부터 숨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인 학교에서는 유일한 흑인이라는 사실로부터 숨었고 흑인 공동체에서는 특수부대원이 되고 싶다는 꿈 때문에 숨었습니다.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이 창피해서 숨었고 똑똑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또 숨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애쓰는 동안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존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당신 옆에서는 당신이 되었고 존 옆에서는 존이 되었습니다. 진짜 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나긴 여정 속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던 그 끔찍한 날들 속에서 제 곁에 남은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데이비드 고긴스,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함께 계셨지만 때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애아, 나는 오늘 너를 시험할 것이다. 내일도 시험할 것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무릎 꿇고 원하는 만큼 기도해 보아라. 그래도 나는 너를 계속해서 몰아붙일 것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나의 여정이라는 것을.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서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실패, 그것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학대받은 어린 시절, 극심한 스트레스, 글도 읽지 못했던 난독증, 비만, 그리고 군 복무조차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겸상적혈구 빈혈증까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고. 열정도, 의욕도, 아무것도 없던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무엇이 동반됩니까? 바로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실패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려 하지 않습니까? 저는 136kg의 몸으로 스스로에게 가르쳤습니다. 제대로 실패하는 법을 말입니다. 이것은 실패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네이비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믿었을까요? 아니요. 체중 감량조차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모든 실패와 좌절의 창피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는 이 여정에서 수백만 번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무엇보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그것도 아주 빨리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저는 성공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실패하는 법부터 제 자신에게 가르쳤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저는 결코 네이비실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제게 닥칠 여정은 온통 실패뿐일 것이라고. 어제 실패했는데 다음날 아침 어떻게 다시 일어날 것인가? 닭가슴살과 밥을 먹기로 해놓고 또다시 감자튀김과 밀크세이크를 먹어버린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 그렇게 실패를 다루는 법을 배우자 저는 놀랍도록 빨리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최종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작은 실패들이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높은 산을 오르려면 그 정상까지 가는 내내 두들겨 맞고 넘어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올라도
그곳의 공기는 희박해서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성공의 여정은 바닥도 힘들고 중간은 더 힘들고 정상은 그 모든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당신이 가려는 길을 가지도 않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씁니까?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때로 지독하게 외로운 일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잠을 자다 깨어나도 전 재산을 잃어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당신은 매일같이 팀이 최고의 수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져와야 합니다. 당신의 팀원들은 모두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지옥주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수요일이 되자 모두가 좀비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샌 채로 젖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90명이 넘는 인원이 탈락하고 3개의 보트 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의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데이비드, 바로 지금이야. 내가 원했던 순간이잖아.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내들 틈에서 모두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 지금이 내가 보여줄 차례야. 저는 보트 팀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이 겁쟁이들아. 저 교관들을 봐. 저들도 몇 년 전 우리처럼 이 보트 밑에 있었어. 우리가 역사상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최강의 보트 팀이라는 걸 보여주자. 오늘 우리는 저들의 영혼을 빼앗아 버릴 거야. 거짓된 동기부여는 이내 진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관이 시키기도 전에 보트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보트 팀이는 아무도 상처 입힐 수 없다. 그 순간 교관들은 우리에게 휴식을 허락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고통받는 동안 우리는 더 큰 힘을 냈다는 이유로 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무너질 때 당신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팀을 살리는 길입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관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우리 보트 팀이를 생각하느라 잠 못 이루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은 론 서바이버로 알려진 작전에서 전사한 동료들을 기리기 위해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전사한 군인들의 자녀에게 대학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는 재단을 위해 돈을 모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10개의 레이스를 검색했고 배드워터 135마일 울트라마라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제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딱 한 번 20분 동안 일리프티컬을 타는 게 전부였습니다. 100마일 레이스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려면 24시간 안에 100마일을 완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대회는 바로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월마트에서 산 파란색 접이식 의자, 리츠크래커, 그리고 물병 하나만 들고 대회에 나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20마일 이상 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70마일 지점에서 제 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탈수 증세로 입안은 바싹 마르고 혈압은 떨어져 의자에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갈 수가 없어서 결국 의자에 앉은 채로 대소변을 봐야 했습니다. 소변에서는 피가 섞여 나왔고 전 부인은 제게 당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가야 할 길은 아직 30마일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인생을 바꾼 40%의 법칙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뇌는 고통을 느끼면 실제 능력의 40%만 사용하고 멈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그때 40% 지점에 있었던 겁니다. 마음속으로 포기하자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뇌에게 잠시 쉴 시간을 주는 속임수였습니다. 그래, 포기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일단 몸부터 좀 닦고 저기 운영본부에서 주는 땅콩버터 샌드위치라도 좀 먹자. 압박감을 내려놓자 내가 잠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니 혈압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좋아, 이제 차로 걸어가서 포기하자. 하지만 그 전에 딱 1마일만 더 걸어보면 어떨까? 그러면 더 멋지게 포기할 수 있잖아. 그 1마일이 결국 남은 30마일을 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우리는 너무 거대한 목표에 압도당합니다. 지옥주 훈련에서 130시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누구나 공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단 1초 만에 포기를 결정해버립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 1초의 결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130시간 전체를 이기려 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1초를 이겨내십시오. 130시간 중 단 1초라도 패배하면 당신은 네이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을 이겨내고 매 순간 당신의 삶을 통제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당신의 꿈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밤 이 행사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가거나 술을 마시거나 경기를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끝났는가? 제가 수년 동안 가장 어두운 순간에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피곤할 때 멈추지 마라. 끝났을 때 멈춰라.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자리를 뜨는 순간 모두가 당신이 포기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90%는 불행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살고, 성취합니다. 오늘 밤 결정하십시오. 리더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포기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만약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거든 그 더러운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정말 리더가 될 자질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